내가 브랜드란 걸 정할 때는 그 브랜드의 어떤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대표로서의 신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름의 이 제품을 어디다 팔 것인지, 누구에게 팔 것인지, 또는 어디로 수출하고 어디에 유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경험들이 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입 화장품을 2번 수입을 했다가 제가 약간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독일 화장품 비온이란 거를 처음으로 국내 런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제가 스위스 제품 발레브란 제품을 이제 국내 런칭을 했는데, 희한하게 저는 해외 수입 브랜드하고 안 맞나 봐요. 첫 번째 그 비온이라는 제품은 정말 영업을 열심히 해서 거래처를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독일 회사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입이 안 돼버리고, 두 번째 스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물류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 플러스 물류비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했을 때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더 이상 수입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단종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한 거는 1년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아, 수입은 나랑 안 맞구나.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준 거에 그 노하우를 다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뿐만 아니라 해외 화장품에서 뭐 좋았던 성분 또는 좋았던 텍스처, 그다음 제형,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나름 다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제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실이 아직까지는 뭐 큰 실패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요즘에는 인스타,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시작한 2014년도에서는요, 카카오 스토리의 영향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채널이 카카오 스토리였는데, 사실 저는 거기를 통해서 SNS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그 매일매일 올라오는 피드를 보고 한 그 가정주부가 저한테 DM이 연락이 온 거죠. 예. 근데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 애엄마가 자기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메시지를 보냈다 하면서 저희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부평에서 아주 큰 에스테틱을 하고 계시고, 지금 거의 자기 아래 소위 말해 에스테틱 원장님들을 거의 30명 가까이 모시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빅우먼이에요. 예, 예, 그런 분이 제 첫 번째 제품을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거래처가 된 거예요. 예. 이분의 컨셉은 뭐냐면, 피부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는 여드름의 전문가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여드름 전문가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물건을 만드는데, 제가 만든 팩을 거의 한 달에 300만 원씩 사가셨어요. 매달. 예. 근데 그 팩을 자기가 여드름 전문 팩으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주게 된 게 비상팩이란 걸 만들어줬고, 사실 거의 한 10개월에 지금 20만 장 가까이 팔리는 엄청난, 네, 영향력이 있고, 그분이 저한테 지금 만들어지는 기초 화장품만 7, 8개예요. 예, 아주 초보 스타트업이지만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래처가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전부 저는 SNS로 생겼다는 거. 제가 직접 찾아간 영업이 아니라 그들이 제가 올린 SNS 피드를 보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어떻게 보면 성사된 케이스라, 굉장히 보통 저희같이 에스테틱 화장품은 뭐 영업사원을 둬서 그분들이 거래처를 방문해가지고 일일이 영업을 따는 영업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10년 전부터 좀 약간 도도하게 필요하면 날 찾아와라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또 이렇게 맡겨주셔서 지금의 에스테틱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저는 이제 사진 작가는 아니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도 처음에 사진을 되게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정말 똥손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계속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약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 핫한 카페가 많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사진 하나 찍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연스럽게 녹이는 거죠. 물론 제품 홍보를 이 썸네일 하나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내가 정보력을 줄 때는 그렇게 올리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카페에 와서 옆에다가 뭐 저희가 뿌리는 미스트를 하나 올려놓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보이게끔, 예, 그런 식으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조금 더 반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브랜드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래요. 똑같은 제품 가지고 와서 저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거 대신 저희 브랜드요. 뭐 이렇게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카피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고 더 큰 회사가 쉽게 카피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브랜드란 걸 정할 때는 그 브랜드의 어떤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대표로서의 신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름의 이 제품을 어디다 팔 것인지 누구에게 팔 것인지 또는 어디로 수출하고 어디에 유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스레드를 보고 놀랬던 게 화장품 만든다 그러면 나 돈 있으니까 이번에 3천만 원 모았어. 아이템 하나를 만들 수 있대. 그럼 내 수량은 3천 개가 되니까 나 이걸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러고 오신 분들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운이 아주 좋은 케이스가 아니면 거의 쪽박차기 쉬운 케이스입니다. 네.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기획 단계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대기업은 아니에요. 저는 아시다시피 1인 기업이지만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지금 한 8명 프리랜서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각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과 함께 이 노하우나 어떤 경험담을 다 쌓아서 녹여도 이 제품 하나 나올 때 이게 된다 안 된다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화장품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레드오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해서 이 화장품 회사에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시장 조사해야 되고요. 나에게 맞는 타겟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거 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되게 간과하신 분이 많아서 제가 제 책 뷰라판 2에 2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그 노하우를 다 적었고요. 그리고 저같이 제조 컨설팅 하는 사람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공장 가서 바로 만들면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잘 팔리는 물건이 나와야지만 그 물건이 재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의 브랜드가 올라가듯이 사실 저 같은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경험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절 찾아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